정말 딜레마군요. 잡담하기를 좋아하신다면 엄청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악몽이 될 수도 있죠.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정말 바쁘죠.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보고 싶으세요? 전 싫어요. 하지만 아직 가지 마세요. 전 세계의 희한한 엘리베이터에 대한 퀴즈를 낼 테니까요. 먼저 속도 얘기를 해보죠. 1857년에는 7층 이상 높이의 건물이 드물었기 때문에 오티스 엘리베이터 회사가 뉴욕시 브로드웨이 488번지에 사상 최초의 상업용 승객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당 12m의 속도로 움직였는데 그건 시속 800m에 불과했습니다. 별로 대단한 것 같진 않지만 이때는 자동차가 발명되기도 전이었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삶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건물들은 점점 높아지고 보통 사람이 걷는 것보다 6배나 더 느리게 이동하는 엘리베이터에 더 이상 감동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고층 아파트, 사무실, 호텔방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면 그런 건물을 사거나 임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따라서 초고층 빌딩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회사들은 수직 운송 시스템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중국 광저우에 CTF 금융센터를 세울 때 많은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건물은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건물로 가장 높은 지점이 530m에 달합니다. 111층 중에서 최고 16개 층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5성급 호텔인 로즈우드 광저우가 입주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건물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2019년 9월 운행을 개시했을 때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지상으로부터 95층까지 불과 43초 만에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거의 시속 75km의 고속도로 운행 속도로 달리는 엘리베이터를 탈 용기가 있나요?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비교하자면 대부분의 표준 엘리베이터는 최대 약 시속 32km로 운행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록적인 엘리베이터를 디자인한 히타치 빌딩 시스템은 그 안전성과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엘리베이터 내 모서리에 설치된 특수 롤러가 불쾌한 진동을 흡수합니다. 브레이크는 내열성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비상시에도 부드럽게 멈출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귀가 뻥 뚫리는 그 느낌 아시죠? 그 점까지 고려해서 귀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절하는 기술도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내려갈 때는 그 절반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엘리베이터를 탄 느낌과 비슷할 거예요. 이런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다른 엘리베이터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광저우 CTF 파이낸스 센터에는 93개의 저속, 중속 및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거주 지역과 사무실 공간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요? 그리고 왜 건물뿐만 아니라 초고층 빌딩에서 한 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필요할까요? 건물이 너무 높지 않을 때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층수가 그리 많지 않다면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만큼 충분합니다. 10층으로 향하는 사람도요. 하지만 50층 건물이라면 어떨까요? 100층 이상이라면요? 각 층에는 수십, 아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가 모든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10배 더 많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건물 공간을 차지해요. 하지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꼭대기층에 가야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고층 빌딩은 첨단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래에서 위로 곧장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하고 갈아타고 하는 마치 지하철과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어떤 엘리베이터는 1층과 15층 사이에서만 운행합니다. 그곳에서 승객들은 목적지까지 가는 다른 엘리베이터나 다른 중간 정거장으로 갈아타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한두 개의 특별한 엘리베이터만이 실제로 꼭대기층까지 올라감으로써 엄청난 공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파로 인한 체증을 예방합니다.
이제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의 신나는 세계에 대해 아시겠죠?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저에게 세계에서 가장 멋진 엘리베이터 목록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5초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알아맞혀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보기를 드릴게요. 댓글에서 몇 개를 맞췄는지 알려주세요. 1. 게이트웨이 아치. 이 미래형 엘리베이터는 192m 높이의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물에 다리를 오르내리며 핀란드 건축가 에로 사리넨이 디자인했습니다. 8개의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칸 안에는 각각 승객 5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상단 전망대까지는 약 4분이 소요되는데 올라가면서 유리문으로 아치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걸작 건축물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핀란드? 싱가포르? 아니면 미국? 서부로 가는 게이트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치이며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기념비입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가면 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습니다. 2. 베일롱 엘리베이터. 높이 326m로 절벽에 만들어진 이 엘리베이터의 이름은 100마리의 용 엘리베이터라는 뜻입니다. 2002년에 운행을 시작했고 유리문을 통해 환상적인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촬영한 유명한 SF 영화를 떠올리게 할지도 몰라요. 이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도? 중국? 아니면 필리핀? 정답은 중국입니다. 베일롱 엘리베이터는 후난성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촬영한 영화는 아바타라는 걸 알아채셨나요? 3. 아쿠아돔. 100만 리터가 넘는 물과 1,500마리의 물고기로 가득 찬 25m 원통형의 수족관 가운데로 건물 층 사이를 여행하고 싶으세요? 만약 물고기가 걱정이라면 염려 마세요. 충분한 먹이를 먹으니까요. 거의 하루에 9kg 정도 되는 먹이를 먹고 다이버들이 매일 탱크를 청소합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죠. 이 엘리베이터는 유럽 국가의 한 수도에 있는 유명 호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거든 역사적인 니콜라이 쿼터를 꼭 확인해 보세요.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 어느 나라일까요? 아름다운 아쿠아돔은 독일 베를린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4. 폴커크 휠. 폴커크 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회전하는 보트 엘리베이터로 한 운하에서 다른 운하로 선박을 24m 들어올립니다. 배와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엔지니어링의 걸작을 보고 싶다면 어느 나라로 여행을 예약해야 할까요? 호주, 베네수엘라? 아니면 스코틀랜드? 폴커크 휠을 볼 계획이라면 스코틀랜드로 가세요. 5. 엘레바도 라세르다. 이건 단순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도시 아래 지역과 윗 지역을 연결하는 합법적인 교통수단입니다. 하루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38초 만에 72m의 높이로 이동합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니면 포르투갈? 정답은 브라질입니다. 라세르다 엘리베이터는 살바도르시에서 유명한 광경입니다. 6. 에릭슨 글로브 스카이뷰. 높이 85m, 지름 110m의 에릭슨 글로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형의 건물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글로벤이라고 부르죠. 실내에서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운영하고 하키 게임일 수도 있어요. 바깥쪽 유리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20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 경치를 감상할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그렇다면 에릭슨 글로브의 고향이 어느 나라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스웨덴, 아이슬란드, 아니면 캐나다?
스웨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도 스톡홀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개나 맞히셨나요? 독특한 엘리베이터가 참 많죠? 마지막으로 요즘 엘리베이터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대화를 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기를 고대했던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일단 대화도 끝이 나게 되니까요. 한 2분 정도나 될까요? 그나마 이제는 30초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